자, 지난 시간에 Back to the Real Life라는 곡의 이제 전주 부분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 드럼, 그리고 EP, 리듬과 코드와 또 베이스 라인이 이제 그 세 가지의 악기로 표현된 파트까지를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끝내고 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 무턱대고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가 합쳐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뭐 Back to the Real Life의 24트랙 혹은 48트랙 멀티 레코더에 녹음된 소리들을 한 번씩 이렇게 올려서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더 빠르겠죠. 사실 한 아티스트가, 한 프로듀서가 자신의 멀티 레코더, 자신의 멀티 테이프에 담겨져 있는 악기들의 모든 소스들을 대중들에게 하나씩 올려서 들려준다는 것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금기시되어 있는 행위일 수도 있고요. 한때 뭐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마이클 잭슨의 멀티 레코더가 뭐 교제로 어디서 사용이 됐다더라. 그래서 공개가 된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음악을 이제 실전에서 뭐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다 보면 그 비싼 악기들이 저 수많은 펀칭을 위해서 저렇게 비싸졌구나. 저 수많은 편집을 위해서 비싸졌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레코딩에는 두 가지 타입의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한 곡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는 어떤 그것이 미덕인 경우도 있고, 한 부분을 잘라서 뭐 프로툴스라든지 이런 기계들이 생기면서 더 이제 난도질이 시작이 됐지만, 노래 하나가 완성될 때까지 가수가 혹은 프로듀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발음들을 모아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연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산타나의 연주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셨다면 그것은 어쩌면 산타나가 충분한 연습과 그 곡에 대한 어떤 이해 끝에 한 번에 녹음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앞에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마술사가 마치 벌어지고 있는 마술을 뒤에서 사람의 몸이 진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서 몸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뒤까지 공개하는 행위하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다 부르고 또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베이스, 드럼, 기타를 다 연주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녹음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라이브를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제 방법, 제가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굳이 남들이 알아서 도움이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실전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이제 가요계에서 한 몫을 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쁜 마음으로 제가 그런 노하우들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가는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악기 연주에 있어서 특별히 자신 있는 악기가 없었고, 물론 뭐 베이스 세션을 시작을 해서 하면서 제가 이제 가요계에 들어오게 됐지만 그건 마음씨 좋은 여러 선배님들이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셨던 그런 이유지 어떤 제 실력이 월등해서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어떤 색깔들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자, 그런 경우에 연주를, 아까 산타나를 예를 들어서 산타나가 찍어서 녹음을 했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모든 어떤 과정이라는 것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면서 그것이 무수히 반복되면서 결국 하나의 자기 것으로 되는 것이 중요하듯이, 시퀀싱마저도 수많은 어떤 시행착오 끝에 나중에 가서야 정말 제대로 된 시퀀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어차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수정하고 편집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요. 또 레코딩에 있어서도 뭐 제가 요즘 즐겨 듣는 남미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일체 편집이나 수정 없이 그냥 연주자들이 한 번에 시작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뭐 우리는 한 사람씩 들어가서 반주를 하잖아요. 보통 녹음을 할 때. 근데 아예 홀 안에서 마이크를 각자 악기 위치에 놓고 밴드 전원이 한 번에 노래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예전에 투트랙 레코더밖에 없던 시절에 그런 녹음 방식을 재현해서 그렇게들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경제에 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끊어 간다는 것이 좀 어떤 코미디에 가까운 그런 해프닝일지도 모르겠지만 또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스틸리 댄 같은 그룹은 한 기타리스트가 집에 못 들어가서 결국 뭐 이혼을 하게 됐다라는 어떤 후문이 있을 만큼 정말 반복의 반복 좋은 것이 나올 때까지 그것이 끊어가는 것이든 다시 하는 것이든 그 사람이 친 연주를 앞뒤를 밀고 당겨 보면서 그 반주에 맞추는 어떤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절대 창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도 아마 자존심 강한 분들이 이 강의를 듣다가 순윤상의 음악은 짜집기 음악이더라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셔서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부분은 현재 지금 시퀀싱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시퀀서를 왜 쓰겠어요? 첫째는 인간이 낼 수 없는 그루브를 만들기 위해서이지만 둘째는 저 같은 음악인들을 배려해서 과학이 가져다주는 하나의 굉장한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머릿속에 있는 것을 손이 안 따라줘서 연주가 안 될 때 이제 그런 연주들을 보다 그럴싸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퀀스라는 것은 음악에서 사용될 때는 연결을 나타내는 거죠. 자기가 하나하나씩 만들었던 어떤 시퀀스들을 다 연결해서 듣는다는 의미에서 시퀀서라고 이제 음악적인 용어로 악기가 하나의 어떤 장치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먼저 시퀀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모든 소리들의 중심이 되는 하나의 그 엔벨롭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택, 디케이, 그리고 서스틴, 릴리즈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림이 좀 제가 그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것만 봐서는 이게 뭔 것이냐라고 하실 텐데 이 어떤 엔벨롭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모든 소리가 예를 들어 제 목소리마저도 하나의 엔벨롭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시죠?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들. 이거는 이제 파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제가 이 모양대로의 소리를 갖춰보도록 할게요. 모든 소리는 처음에 시작하는 뭐 드럼 소리건 아니면 특히 신디사이저에 관해서는 어떤 우리가 일상에 듣는 자연음을 이제 이론적으로 어떤 소리를 조립하고 또 그 소리들을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디자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치가 이 엔벨롭이라는 장치인데요. 물론 이 엔벨롭 제너레이터 이전에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음에 원래 아무 소리도 없는 데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떤 뭐 소리가 있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런 소리가 있으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그 소리를 공급해 주는 것을 이제 오실레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 오실레이터 자체가 애널로그냐 아니면 디지털이냐에 따라서 뭐 요즘 얘기하는 PCM 신디사이저 내지는 애널로그 신디사이저로 분리가 되죠. 자, 지금 아까 뭐 지난과에서도 얘기해 드렸던 이 무그라는 것은 3개의 오실레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3개가 동시에 발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 미, 솔을 눌렀을 때 도, 미, 솔 3개의 화음을 구성한다면 그것은 폴리포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모노포닉이라는 것은 단음이에요. 그러니까 화음이 아닌 하나의 음을 내는 그런 신디사이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리드 악기 내지는 또 베이스 악기 이렇게 화성이지 않은 화성 악기가 아닌 어떤 단선 악기들의 어떤 역할을 맡아서 이 신디사이저의 가장 어떤 기초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죠. 실제로 무그는 뭐 김강민 씨 같은 경우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피아니스트죠. 예전에 이 무그 솔로를 국내에서 가장 유려하게 하는 그런 무그에도 굉장한 테크닉을 갖고 있는 키보디스트로 더 유명했었는데 요즘에는 웬일인지 무그보다는 이제 피아노에 더 전념을 하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 물론 뭐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라든지 여러 가수들 뭐 무그를 훌륭하게 사용하는 음악들을 뭐 그런 뮤지션들을 좋아했었지만은 김광민 씨 우리 아티스트가 무그를 저렇게 멋지게 다루는구나. 또 이호준 씨 같은 경우에도
무그 솔로 같은, 오버하임 솔로, 친구야 같은 곡들 기억하시죠? 거기 나오는 솔로들을 가요계에서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히트곡을 만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각설하고요. 그런 무그의 소리를 디자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어떤 각 소리를 내는 모든 악기들을 우리들이 주도권을 잡고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디자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는 엔벨롭을 모르면은 좀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벨롭이라는 말은 봉투죠, 봉투. 우리가 편지 봉투를 엔벨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디사이저에서는 웬일인지 그런 어떤 소리가 갖고 있는 파형을 이루는 하나의 큰 형식을 엔벨롭이라는 어떤 그 이름으로, 그 엔벨롭이 몇 가지 그러니까 뭐 각 그 오실레이터의 수마다 엔벨롭을 갖고 있게 되고요. 또 엔벨롭은 볼테이지 컨트롤 앰프, 그러니까 VCA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소리를 내주는 앰프부에서도 한번 걸어주고, 또 VCF라고 하는 볼테이지 컨트롤 프리퀀시, 주파수대를 이루는 그 영역에 있어서도 역시 엔벨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벨롭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박수를 딱 쳤을 때 맞는 순간의 소리와 또 손이 붙어있는 순간과 떨어지는 순간과 그 여운이 방울 울려서 나오는 그 과정에 나오는 어떤 하나의 소리의 생과 사를 이렇게 연결표로 그렸을 때 하나의 엔벨롭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딱 붙는 순간이 어택이 되겠죠. 자, 어택을 한번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그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앞에가 스무스하게 올라오죠. 이제 여기서 어택을 주게 되면 바로 소리가 나겠죠. 근데 여기서 어택을 줄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필터블을 만졌을 때는 필터, 그러니까 소리가 우앵하고 커지는 그 과정의 어떤 그 엔벨롭을 어택을 제가 주관했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앰프부에 관계된 엔벨롭을 만져볼게요. 지금은 웅하고 소리가 앞에 비록 그 웽하는 소리 이전에 우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앰프부 VCA, 그러니까 아까 엔벨롭이 두 가지 있다고 했죠. 프리퀀시 부에 있는 그런 엔벨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리를 바깥으로 전달하는 앰프 부분에 있는 그런 엔벨롭이 있고요. 앰프 부분을 만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앰프는 우리가 직접 듣는 그 앰프를 생각하셔도 돼요. 소리를 바깥으로 스피커로 전달해주는 그 힘을 받는 앰프부기 때문에 당연히 소리가 안 나다가 나겠죠. 앞에 웅하는 소리 자체도 안 나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앵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그것은 볼륨이기 때문에 볼륨을 처음에 건반을 놓았을 때 볼륨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돌아가 있는 상태가 있을 것이고요. 그게 이제 어택이 이렇게 산 모양을 그리려면은 날이 서야 되겠고, VCA 부분에 앰프부의 볼륨이 이만큼이 돌아가져 있다. 이제 그 시간을 늦춘다는 이야기는 볼륨을 어택을 멀리 할수록 소리가 그 멀리 뛴 공간만큼의 소리는 안 나오는 상태에서 일정 이 레벨이 됐을 때야만 소리가 바깥으로 전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악기를 표현할 때, 특히 여러분들이 신디사이저를 스트링 파트로 쓰실 때, 그럴 땐 엔벨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것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만이 훌륭한 어떤 신디사이저 스트링을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래밍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사실 골라 먹는 재미처럼 하나의 신디사이저 안에도 몇 개의 스트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소리는 알아서 내자. 뭐 이런 그러니까 정말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끼려면은 어떤 그런 데서 묘미를 찾지 않으면 접근하기조차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는데 책을 끝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있어야 그 다음 페이지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재미없는 책 억지로 보고 나봐야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먼저 그러면 두 개의 어택을 다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그러니까 소리가 딱 하고 처음에 나오는
이런 소리의 어택 부분과 디케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디케이라는 것은 그 소리가 어택을 통해서 이제 일정한 레벨을 유지하기까지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 어택은 정점까지 흐르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디케이는 이 정점 부에서부터 일정 레벨로 도달하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잉으로 생각하면 구앵 하고 울리잖아요. 그럼 맞는 순간이 구앵이면 그 우앵이 잉 하고 이어지기까지의 그 내려오는 산을 디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같이 디케이를 줄여보는 결과는 어떤 식의 소리가 나오게 되냐면 소리가 짧아지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듣고 계신 거예요. 요 산만. 자, 이게 바로 어택과 소리가 바로 이 디케이 끝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스틴과 릴리즈,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소리들이 끊겨져 있는 상태고, 거기에 서스틴을 더하게 되면 꼬리가 길어지죠. 분명히 아까 내렸을 때는 여기서 소리가 끝나지만 서스틴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끝까지 어떤 음이 이제 따라오게 되죠. 근데 릴리즈라는 것은 여기에 건반을 띄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징도 쳤지만 여운이 남죠. 그러니까 여운에 해당되는 릴리즈인데, 이 릴리즈는 전자음이기 때문에 역시 계산을 해서 일정 레벨을 만져줘야지만 그것도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릴리즈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끄듬이 끝나는 포인트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면 뚝 끊기는 것이 아니라 음들이 계속 건반을 띄고 나서도 소리가 살아있죠. 근데 다시 서스틴을 죽여버리게 되면은 지금 이제 디케이에 관계된 릴리즈인데 디케이까지 줄여버리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자, 릴리즈는 이 서스틴을 얼마만큼 유지시켜주다가 그 생명력이 다할 것이냐.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건반을, 이 서스틴이 끝나는 부분에서 건반을 띄었을 때 띄인 상태에서 얼마만큼 소리가 유지돼서 사그라질 것이냐에 대한 어떤 레벨을 릴리즈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일반적으로는 이건 모노악기이기 때문에 릴리즈를 사용하다 보면 다음 음이 나올 때 앞에 음이 뚝 끊겨버리기 때문에 릴리즈를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음 같은 경우에는 서스틴 페달이라든지 이런 걸 밟았을 때 분명히 소리가 여운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릴리즈는 중요한 위치죠.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엔벨롭, 그러니까 하나의 소리가 시작되고 끝나는 어떤 하나의 생명선을 아주 단순하게 그려봤는데요.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더 미묘한 소리와의 관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킥드럼의 엔벨롭과 또 이런 베이스 음의 엔벨롭이 일치하지 않는다 할 때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요. 보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뭐 녹음을 하다 보면 아주 리듬이 떡이 되는 것 같아. 그게 이제 나쁜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잘 붙어서 어떤 하나의 리듬을 절묘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디자인하려면 충분히 알아야만 할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Back to Real Life에 사용된 베이스 음을 사실 이런 거 숙제로 한번 내고 싶어요.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지금 이 베이스 음은 어디가 어떻게 부족하고 또 릴리즈가 어떻게 사용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만지면 아까처럼 펑키한 그런 소리로 만질 수 있을까? 답은 엔벨롭에 있어요. 자, 여기서의 엔벨롭을 다시 설명하면 베이스 기타를 치는 연주자가 그 이쪽 왼손 줄과 오른손 줄을 잡고 얼마만큼 뮤트를 하고 그 음을 땡기는가, 그리고 칠 때는 손톱 끝을 사용할까 아니면 손가락 전체를 사용해서 베이스 기타 줄을 튕겨줄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게 무그에서의 엔벨롭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물론 지금 듣는 킥과 베이스, 무그 베이스의 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까 설명한 어떤 하나의 소리가 이런 어떤 느낌보다는 분명히 좀 펑키한 감을 위해서 이런 느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뭐 이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는 참 힘든 일이겠지만 얼마만큼 자신의 취향대로 이런 베이스 하나를 만들어 가느냐도 자기 음악에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그 부분을 모르고서 베이스를 디자인할 수는 없겠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만든 곡 중에서 어떤 베이스 라인이 그나마 마음에 들게 나온 곡을 꼽으라고 한다면 Back to the Real Life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이전부터 이런 패턴을 많이 사용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무가 만들어졌던 그 70년대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마치 그 시절의 음악이 제 어렸을 때 어떤 이상이었다면 그걸 제 작업실에 이제 그 악기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어떤 뮤지션이 되었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어준 악기였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까 이제 모노라고 했는데 화음은 안 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의 현악기, 전자악기도 똑같이 그게 적용이 되는데요. 하나의 현악기가 그러니까 기타 줄만 해도 물론 1, 2, 3번 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은 줄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굵은 줄로 갈수록 여러 줄이 감겨 있죠. 그러니까 베이스를 위해서는 어떤 그런 하나의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소리가 한 줄짜리라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여러 줄의 소리가 겹쳐 있는 것이 좋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실레이터가 3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한 옥타브 위의 음까지 내줄 수 있는 오실레이터. 대신에 이게 화음으로서 동시에 2개의 음을 내줄 수는 없지만 하나의 음을 구성할 때 지금은 옥타브가 보세요. 이렇게 3개의 오실레이터가 한꺼번에 소리를 내서 보다 풍부한 어떤 하모닉스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폴리포닉 신디사이저, 폴리무그 같은 경우, 또 이제 여러 가지 화음을 내는 신디사이저의 경우에는 어떤 그런 악기의 소리들을 보다 더 풍부하게 화음으로까지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발견이 됐고요. 또 그것이 이제 지금의 신디사이저 시장을 만들어질 만큼 아주 대중적으로 이것이 바로 건반 악기, 전자 악기로 낼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세계구나라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시 발음수 그게 하나의 자신의 이름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퀀설 서큐트라고 하는 그 회사의 프로핏 5 같은 경우에는 5가 의미하는 것이 그 건반이 동시에 5음까지 낼 수 있다. 5손가락을 모두 짚어서 소리가 5음이 다 난다라는 의미고, 주피터 8 같은 경우에는 정말 8음, 그러니까 8보이스죠. 8개의 보이스를 낼 수 있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동시 발음수가 하나의 악기 이름이 될 만큼 굉장히 그 자랑스러워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128보이스가 기본 사양이죠. 어떤 신디사이저를 사든지. 그걸 보고 아마 많은 예전부터 전자음악을 해온 사람들은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고 128보이스가 더 배로 넘는 그런 신디사이저들도 앞으로는 더 개발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보이스 수가 많다는 것이 또 자랑이 되는 시절도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